자,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촌재가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아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다가 일본 증시처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4월 세미나, 저의 4월 정기 세미나에서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요, 제가 잠깐 앞에서 이렇게 인트로를 하고, 4월 세미나 영상을 전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 세미나는 제가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고객 대상으로 시크릿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했던 4월 세미나 주제 중에요. 이런 주제가 제1꼭지로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베노믹스를 복귀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세미나에서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그 주제를 이야기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미나는 세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전격적으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창용 총재의 한국판 양적 완화가 정말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 한국 증시가 왜 일본 꼴 나는지, 보시죠.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 저 PBR 재보상 가능할 것이냐? 요게 시장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될 것이냐? 자,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0년 전 아베노믹스일까요? 그것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요 피라미드. 피라밋을 모아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수준, 근본, 가장 밑바닥이 근본,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성장, 그리고 꿈, 희망,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는 PBR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PBR이라는 것과 동급은 한글로 쓰죠.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근본일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 PBR이라는 것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죠.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PBR 1 멀티플 이하인 경우에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게 PBR 개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PBR 개념은 워낙에 올드한 거예요. 올드합니다. 그래서 PBR 얘기하면 저 옛날 사람 이렇게 몇 년 동안 무시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계학 공부를 해보시면요, 이제 그 회계학 공부하면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옛날엔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대차대조표라고 하자. 대조표. 이렇게 있는데,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 탄생한 건 이제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게 회계란 게 이제 대항해 시대에서 물동, 배에 뭐 어떤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지, 금 몇 박스, 뭐 도자기 몇 박스, 차 몇 박스, 그런 게 다 그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 돈 꿔주고 그런 거, 그게 다 대차대조표로 있었는데, 이게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과정을 도출해보자 하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PBR인 셈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로는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나
어떤 이익률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취급하기 시작한 게 이익가치 대비한 주가 수준인 퍼죠. 예, 퍼가 뭐 10배면은 뭐 저평가됐네, 고평가됐네, 뭐 이것을 역수하면 이건 주가 수익률이네, 예, 이런 이야기, 예, 이제 퍼 개념에서 나온 거죠. 예, PBR보다는 한 단계, 예, 뭔가 성장한 거죠. 이것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게 PEG라는 게 있습니다. 퍼를 성장률로 낮은 거예요. 퍼가 높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높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죠.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 퍼가 높지만 성장률이 뭐 100% 가까이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다 용서해 줬잖아요. 뭐 퍼가 100배인데 성장률이 100배야. 그럼 PEG 기준으로는 요게 1 멀티플입니다. 모든 게 용서돼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퍼가 뭐 예를 들어서 5배지만 예, 성장성이 연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눠주면 요거 5배. 예, 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도 못한 값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PEG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로 갈수록 점점 성장에 대한 개념이 붙게 되죠. 마지막은 PDR입니다. Price, Dream come true. 예, 그 드림 맞습니다. 꿈과 희망을 우리 회사는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거를 주가를 나눈 거. 예, 요게 이제 PDR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미래의 꿈과 희망은 예, 뻥카도 많죠. 뻥카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 몇 년 동안 이게 잘 먹혔어요. 하지만 예, 점점 최근에 이제 증시 버블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PDR은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제 점점 잊어져 가고 PG에도 좀 과한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씩 흐리멍텅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PBR, 예, 근본적인, 예, 저 레벨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PBR 0.89, 예, 오늘 기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예, 극단적으로 낮은 값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 PBR이 매우 근본적인 저 수준을 증시가 건드렸다 하면서 숫자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증시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PBR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퍼가 옆에서 이제 보디가드처럼 탁 등장을 하죠. 예, 퍼가 같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올드한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PBR이 조금 더 올드합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표는 밸류업 프로그램,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뭐,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 이거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자료 보면 PBR도 언급되고, 퍼 레벨도 언급되면서 한국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박하게 평가받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박하다라는 의미는 한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유력 대선 후보분께서, 한국 증시의 극단적인 저 PBR, 예. 그래서 개별 종목 단위에서 0.1배, PBR 0.1배 이런 거는 기업 사냥꾼이 사서, 팔면 10배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LBO라고 해서 레버리지 바이아웃.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 진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현격하게 낮은 기업을 레버리지, 예, 빚내가지고 사가지고 회사를 쪼개서 팔아요. 이걸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 기업 가치를 제대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시켜주는 긍정적인 하나의 자극제. 예,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미꾸라지만 있는 어떤 대야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런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저 PBR 종목이 갑자기 퍽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PBR을 비교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0 몇 년 전,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될 때, 2012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제 고 아베 총리가, 암살당했죠. 고 아베 총리가, 2012년 연말에 이제 취임할 때, 일본 증시를 돈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때 당시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쫓아내고 자기 구미에 맞는 인플레이션 유발시키기 위해서 일본 주식도 사고 일본 채권도 사고 하면서 아무튼 부양시켜 이런 식의 말 잘 듣는 친구로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베노믹스 중에도 정책 중에 하나는 국민들 주머니에 상품권 이것저것 사드세요 하면서 상품권 콕콕 찔러주는 거. 그때 당시로는 파격적인 거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지나서야 우리는 이런 게 있네 라고 했지만 일본은 선진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일본 증시의 PBR은 어땠느냐? 0.8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리고 아베노믹스를 진행시키고 일본 증시의 PBR은 2017년에 1.4배,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베 총리가 퇴임한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4배를 유지합니다. PBR만 봐도 70% 이상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아베 총리가 집권하던 시기 일본 토픽스 지수의 상승률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 증시의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 토픽스 지수, 보통 우리는 니케이 지수를 많이 보는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다우 지수 방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요건 시총 방식,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할게요. 요게 S&P 500 그리고 토픽스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지수가 다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1983년 이전에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가 니케이 방식, 다우존스 방식, 가격 가중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픽스로 기준을 삼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2012년 연말에 859.8포인트였던 토픽스 지수는 2020년 말 아베 총리가 퇴임했을 때 1804포인트로 요 기간에 1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기껏해야 한 50%도 안 됐어요. 얼마나 진짜 일본 증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증시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2024년 연말, 여기입니다. 224%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입니다. 자, 그런데 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장 BPS, 일종의 자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산가치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PBR 멀티플, 그러니까 시장을 얼마나 잘 후하게 가격을 매겨주는지 PBR 멀티플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부임했을 때 시장 BPS는 29%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그 이후 2024년까지 85%나 증가합니다.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토픽스 지수가 요것만 따라갔다면 상승률이 조금 더뎠겠는데, 멀티플 자체도 증가해서 아베 총리 기간에는 62.5% 증가했고요. PBR이 0.8에서 1.4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베 총리 퇴임 이후 24년까지 로 늘려서 보게 되면 75%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PBR도 증가하고, BPS도 증가하고 멀티플도 증가하니 일본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BPS는 증가하는데 멀티플을 박하게 받고 있어요. 멀티플을 왜 박하게 받고 있느냐? 자, 우리 개인 투자자 뒤통수 치고, 개인만 뒤통수 당한 게 아니죠. 외국 애들도, 자신 있게 노란 머리 휘두르면서 한국 증시 왔다가 완전히 당했죠. 누구한테? 대주주들한테. 완전히 고급진 용어로 말씀드리면, 빈엿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이런 한국, 사우스 코리아, 싫어하면서 떠나게 된 것이죠. 자, 결국, 일본 증시의 선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BPS도 증가하고, 그리고 PBR 멀티플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저평가 국면에서 탈출하게 됐다. 13년 전 2012년만 하더라도 PBR이 우리나라보다도 바뀌었잖아요. 0.8배. 완전히 천지개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간 중에 일본의 저 PBR 종목들, 조금 전에는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종목 단위에서는 어땠을까?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궁금증이 제가 들었느냐? 그 이유는요,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법 개정하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명칭만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기한다면 일본 아베노믹스 때처럼 한국 증시도 PBR 레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일본의 저 PBR 종목들은 어땠을까? 요거를 복귀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향후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기를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입니다. 자, 일단 1990년 말부터 해서 2000년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 말에서 2000년 말, 10년입니다.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이옵니다. 옛날이요. 자, 요 기간 중에 토픽스 지수는 연환산 마이너스 2.96이니까 거의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습니다. 매년. 10년 동안 매년 마이너스 3%면 어마어마한 하락률이죠. 요 기간 중에, 저 PBR 종목들은 어땠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케니스 R 프렌치 교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분은 유진 파마 교수님하고 함께 현대투자론 CAPM 공식을 만든 다모형 이론을 만든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분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다항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예, 연구한 자료들을 자신의 교수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 아주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자, 토픽스 지수가 연 마이너스 3% 하락하는 동안에, 자, 여기 자료 보시면은, 일단 왼쪽에 두 개, 요건 소형주입니다. 스몰.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 요건 빅, 대형주입니다. 그럼 요 안에서 원투는 뭐예요?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원 부분은 로우 BM, 두 번째는 하이 BM,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로우 BM이면 이게 저 PBR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아니고요. 미국하고 영미권,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PBR을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공식 자체를 반대로 해가지고, 부르는 건 BM이라고 합니다. 예, 북투 마켓 해가지고, 주가를 분모해 두고요. 분자에, 주당 순자산 가치 BPS를 둡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거 이제 반대죠. 따라서, 예, 지금 화면상에 1번 영역, 예, 요 영역, 예, 파란색 막대기, 연두색 막대기, 요게 저 PBR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PBR. 그래서 여기 가장 1번, 파란색 막대기는 소형 저 PBR, 연두색 막대기는 대형 저 PBR. 그러면 빨간색 막대기는 소형 고 PBR, 여기 보라돌이는 대형 고 PBR.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간 중에 봤더니, 좀 처참하네요. 예.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예.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예,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게 실수. 예. 파란색 막대기가 고 PBR. 이런 실수를. 예. 빨간색 막대기가 저 PBR입니다. 고 PBR, 저 PBR. 조금 전에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반대인데. 자,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고 PBR이, 예, 정말 성적이 부진했고요. 저 PBR 종목이 그나마 그래도, 좀 플러스였어요. 일본 증시가 매년 3%씩 빠지는 동안에, 예, 저 PBR 종목들 근근히 버텨줬다. 요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90년부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저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2000년 말부터 해서 2010년 말, 요때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 요 기간이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들어간 때거든요. 자, 그런데 요 때도 일본 증시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3.5 계속 떨어졌습니다. 일본 증시. 이렇게 처참했어요. 일본 증시가. 예, 요즘은 이제 승승장구하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비참하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 때 일본판 소형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저 PBR 종목이 연 14.24%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예, 대형 저 PBR. 저 PBR은 영미권식으로는 하이 BM. 예. 저 PBR 하이 BM. 예. 가치주가, 예, 어려웠던 시기에도, 예, 눈부신 성과를 일본 증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따봉입니다. 따봉. 자, 요때 스몰 로우 BM도 많이 올랐는데, 스몰 로우 BM은 이거 소형 고 PBR이잖아요. 요 당시 보면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고, 예, 소형주들이 빛나리 했던, 예, 빛났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저평가 가치주들이 준동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아베노믹스가 있었던 2010년 말부터 해서 2020년 말에 완전히 날아다닙니다. 예. 소형주 섹터 가치주든, 예, 고 PBR이든 저 PBR이든 소형주 완전히 날아갔고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대형 저 PBR. 대형 저 PBR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때 당시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이전에 비해서 다, 예, 훈훈하게 지수 자체도 상승하고 훈훈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기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2020년대 24년 말까지 보게 되면 요때는 조금 그 이전과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엇갈린 행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토픽스 지수가 1년에 11.46%씩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봤던 일본 증시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기간에 대형 하이비엠이잖아요. 대형 하이비엠이면 대형 저 PBR, 예, 대형 가치주가, 예, 많이 올랐어요. 그에 반해서 소형 가치주는 별로 빛을 못 보고 소형 고평가된 종목들은 폭락하는, 그리고 대형 고평가된 종목도 폭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본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대형 가치주들의 승승장구, 일본 증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를 조금 이제 쪼개 볼게요. 언제로 했느냐? 2012년부터 해서 2024년 아베노믹스 이후, 예, 그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베가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죠.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장을 띄우기 시작한 이후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토픽스 지수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괄목 상대할 만한 거는 이제 소형 가치주, 예, 소형 저 PBR, 우리식으로 치면 소형 저 PBR, 예, 영미권은 하이비엠, 연 11.54%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형 가치주도 8.17%로 해서 대형, 예, 고평가 종목보다는 훈훈한 성과, 예, 만들었고, 예, 소형주 내에서도, 예, 밸류 프리미엄이 저 PBR 종목 하이비엠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요, 향후에 이제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예, 일본과 같은 가치주의 전성시대,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망했어요. 예, 한국 망했어요. 이런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그때 당시 똑같았습니다. 일본 망했어요. 예,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제 한참 경제방송 출연할 때잖아요. 이제 경제방송 출연하면 일본이 엄청난 국가 부채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디폴트 온다. 예,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예, 뭐 그런 거 없었죠? 예, 오히려 주식시장은 끝없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한국도 정치권이 지금처럼 계속 여러 가지 법안들 계속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 단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부분, 죽은 주식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처럼 제도들이 계속 개선되고 한다면 한국 증시 레벨업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리라.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서 그리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중요한 잣대로서 참고해 볼만 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